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이용해 전국 최초로 햇빛 아동 수당을 1인당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주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들에게 경찰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목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의 늦장 수사로 중요 증거인 CCTV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광주 전남 일대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이용해 전국 최초로 햇빛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해마다 햇빛 아동 수당 지급 액수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한 99메가와트급 신안군 임자도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축구장 120개 크기의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이익금 일부는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 공유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전단지 건설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안에는 모두 5개 섬 지역에서 37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가 건설됐고 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에 이어 이달부터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2,200여 명, 한 사람에게 연간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저희가 금수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신안군에 살아서 굉장히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단지와 기존 발전단지의 수익금 일부를 발전단지가 건설되지 않은 섬 지역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린이들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충분치는 않지만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량이 증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영산강 3-2지구에 대한 지적 확정 측량이 완료돼 33년간의 간척 사업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에 신규 등록된 토지 면적은 산이면 부동리 들녘 농지 67필지와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 55필지로 총 면적은 축구장 168개 면적인 126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 조성과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실시한 영산강 3단계 간척 사업은 착공 33년 만에 완료됐으며 해남군의 농지 면적은 358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목포시가 적극적인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호텔 델루나와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 이어 파친코2가 오는 5월 원도심을 배경으로 촬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문화예술과 미식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현지 여행사와 B2B 마케팅,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K-로드쇼 행사와 연계해 적극적인 해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도에서 남성들이 한밤중에 집까지 쫓아가 이주 여성 부부를 폭행했다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들은 여성이 길가에서 울고 있어서 도와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부부를 폭행한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강제추행 혐의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이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한 남성이 뒤쫓아옵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또 다른 남성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문이 열리자 이주 여성 부부를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이 길가에서 울고 있어서 도와주려 했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어서 그 집에가 뭔 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기도 따라갔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들이 이주 여성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는 등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려고 했고 폭력을 행사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 남성들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8시간 뒤 이들이 다시 부부의 집에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등 경찰의 대처 미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동 조치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머지 자료 분석은 해야죠. 현재 이주 여성 부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진도에서 발생한 한밤중 이주 여성 집 난동 사건에서 보듯 CCTV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폭행 사건의 중요 증거인 CCTV 영상이 사라져버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늦장 수사에 나서면서 저장 기간이 지나 영상이 자동 삭제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65살 김모 씨는 집에 가던 중 처음 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를 막더니 욕을 하면서 동시에 그냥 가격을 했어요. 다짜고짜 때리는 거예요, 그냥. 김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당시 자신이 폭행당한 영상이 찍힌 CCTV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싸우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사람은 혼자 쫓아다니더라고요. 김 씨는 폭행 전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경찰서에 간 김 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요청했던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말을 듣고 9일이 지나서야 CCTV 영상 확보에 나섰는데 관련 영상이 저장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늦게 갔겠지. 좀 더 이제 다른 사건 진행하고 이때 가도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요 증거가 사라졌는데도 경찰은 김 씨에게 2달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업무잖아요, 기본 업무. 왜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지금도 봉급 주는데. 우리 치안을 맡아줘라는 얘기인데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김 씨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일대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해남경찰서가 한 달여 만에 구속한 외국인 마약 사범은 15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원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합성 마약인 야바를 태워 흡입하고 있습니다. 알약 형태의 마약인 야바 900개와 현금 5천만 원도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태국 국적인 이들은 광주 전남 마약 공급 총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자신들도 투약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가 처음으로 마약 판매책 등 5명을 검거한 것은 지난 3월 말. 이들 외국인들은 함께 머물고 있는 어촌마을 숙소에서 마약인 야바를 흡입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거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런 전봇대 밑에 있는 장갑 속에 현금과 마약을 넣고 거래해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시작된 마약 거래는 점차 대면 거래로 대범해졌습니다. SNS 등으로 이제 서로 거래를 이게 통화를 주고받고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때는 차량 등을 이용해서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심야 시간대에 거래를. 판매책과 공급책 등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광주 전남 3곳에서 한 달여 만에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우리 형사들이 1개월에 걸쳐 차량 이동 데이터 등 자료를 수집, 분석, 추적하여 15명을 검거,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호남선의 운행 여건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반면 경부 경전선은 필요에 따라 편수를 늘려왔습니다.
호남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역사 곳곳이 붐빕니다. 광주의 하나뿐인 고속열차 승하차역인 탓에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은 더 혼잡합니다. 주말 평균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열차는 하루 평균 88대. 타고 내리는 이들은 11,000명에 달합니다. 이용객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광주 송정역 KTX 노선은 2015년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과 부산, 진주 등을 잇는 경부고속선과 경전고속선이 그간 차차 차편을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19년과 2021년 서울과 진주를 오가는 KTX 열차 운행을 주말 기준 각각 4회, 2회 늘렸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동대구역을 경유하는 KTX 12편이 증편됐는데 열량짜리 KTX 산천 열차를 2개 연결한 중년 열차도 함께 배정됐습니다. 2015년에는 포항 서울 직결선을 평일 기준 하루 4차례씩 늘렸고 좌석도 기존 열차보다 2배 더 많은 차량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서대구역에 배정된 KTX 열차편까지 더해지면 호남선과의 편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울산이나 부산 쪽에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쪽은 이용할 때는 그렇게 전남권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차편이 많으니까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그게 예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남선 KTX 증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선로 용량포화의 운용 차량도 한정되어 있어 다른 노선의 차편을 줄이지 않는 한 당장의 호남선 증편은 장담할 수 없다는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송정역 이용자가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코레일이나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좌석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남 지역 시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타 시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증편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여유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작은 빗물 저장 시설인 물모이가 새로운 산불 예방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이 빗물을 머금게 하면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급할 땐 소방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 나뭇가지로 둘러싸인 작은 구덩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순천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작은 빗물 저장 시설 물모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마른 토양과 산림을 타고 확산되는 산불. 빗물을 모아놓으면 주변이 촉촉해져 산불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유사시엔 소방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산불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조성하기로 했고 많이 조성해서 산불 대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물모이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모아 홍수나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폭염 시 지하수 증발도 막는 등 다양한 생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과 나뭇가지 등 친환경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물모이에 빗물을 모아두면 산불 예방은 물론 야생동물의 휴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모이의 효과는 이미 타국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물모이를 한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방지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물모이로 복구를 해서 아주 산림이 더 빨리 자라는 사례가 역대급 가뭄으로 지역을 비롯한 전국이 크고 작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방법인 물모이가 새로운 산불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진 백년사 대웅보전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강진 백년사는 인근 다산초당의 정약용에게 승려들이 학문을 배우며 불교와 유교가 교류했던 유서 깊은 사찰로 강진구는 최근 보물 지정이 잇따른 만큼 문화유산을 더욱 보존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지역 상품권 2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를 파악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목포 시립합창단이 오는 25일 제79회 정기 연주회에서 창작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창작 뮤지컬은 목포 관련 대중노래를 스토리와 함께 생동감 있고 풍요롭게 표현해낼 예정이며 시립합창단은 봄과 관련된 노래도 합창곡과 안무로 꾸며낼 예정입니다. 국내 폐양문화재연구소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2023년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풍선과 함께하는 신나는 버블쇼와 이야기가 있는 마술 공연 등 각종 공연과 모작 꾸미기 등의 만들기 체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신안군 도초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김종자의 육성을 지원하는 김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김종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현행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김산업의 정의에 김종자의 배양 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기본계획에도 김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해상 대중교통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완도와 신안, 강화군 등 전국 15개 도서지역 기초의원들이 가입된 협의회는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만 섬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여객선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역 하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50에서 100,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빗줄기가 내리는 데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 목포와 전남에는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순간 풍속이 15m/s 내외로 강하고 특히 해안과 산지에는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항공과 선박 운행 일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와 무안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목포 18도, 무안 19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과 진도 14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해남 18도, 진도 19도입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7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높게 일겠고 먼 바다는 거세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21분입니다. 토요일에 비가 그친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역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